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사주 중에 용신격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약 사주 중에서도 비급 용신, 자, 비급 용신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1번 문제가 기해, 개유, 다음에 기유, 임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토를 도와주는 것이 화인데 화가 사주에 보지 않습니다. 인성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보니까 연간에 이렇게 필토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사주가 굉장히 평범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금이 이렇게 3개나 있고 수가 이렇게 3개나 있어서 금은 여기서 볼 때는 식신과 식재가 아주 강한 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을 인성을 용하면은 용인격이라 하는데 급을 용신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급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용급격이다. 자, 용급격인데 사주에 인성화가 없어서 토를 이렇게 용신을 썼는데 금수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식상이 이렇게 요거보다 수가 더 많다면 상관 용급격이라 이런 말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용급격이다.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가 용신이 되면 토를 약하잖아요. 도와주는 화가 희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이 기신이 되고 수가 이것이 기신이 되고 여기는 수가 구신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계묘, 정사, 신묘, 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사주가 인성이 와야 되는데 인성이 사주에 안 보이고 요 월일지에 있는 유금이 보입니다. 같은 비견이 보입니다. 이것도 비견이잖아요. 근데 비견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용신을 인성을 쓰지 않고 비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금이다. 그럼 용신을 금을 쓰게 되면 희신은 뭐냐? 희신은 토가 됩니다. 희신은 토. 희신은 토가 됩니다. 그리고 금을 녹이는 화가 희신이 되고 희신을 녹이는 토가 목이 구신이 됩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주의 특징을 가만 살펴보니까 주변에 화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화도 있고 여기는 화도 있고 여기는 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이 화를 돋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주는 여기는 식상과 또는 여기 있는 재성이 팽팽했는데 이거는 화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살중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습니다. 살중 하고 살중에다가 용신은 비견을 썼기 때문에 살중 용급격이다. 뭐 비견이니까 용비격을 쓰면 되지 않겠는데 그냥 용급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성을 비견급절해서 비급을 쓸 때는 그냥 이름을 용비격, 용급격 그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용급계란 말씀입니다. 용급, 살중 용급계. 살이 강하다 이죠. 살이 강해서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 3번 문제 하기 전에 1번과 2번을 잠깐 볼까요? 1번과 2번 문제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사주가 좋을까요? 뭐 그거는 의문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공부 너무 잘하시는데 좀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1번과 2번이 볼 때 어느 것이 좋으냐? 그런 용신의 상태로 본다고 했잖아요. 비록 이렇게 신약을 사주지만 이 용신은 1번은 이렇게 일관과 멀리 떨어져서 무정하고 또 옆에 있는 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독지를 여기 있는 토가 화가 와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무정하고 무력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니까 일단은 유정하잖아, 그죠? 유정합니다.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러나 화가 옆에 있어서 이것도 뭐 무력하긴 무력합니다. 둘 다 무력하고 하지만 그래도 1번에 비해서 2번이 더 좋다. 이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좋다. 또 사실 좋다 하지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 비교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살중 용목계인 이 용신금은 사실 위에 있는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살기 바빠요. 화가 옆에서 막 그걸 하고 있으니까 살중이니까. 그래서 살중 용목계인 사주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기 살기 바빠요. 급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살이 많으면 불안하다니까요. 불안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살중에서 이 사주나 이쪽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주나 50보 100보 차이인데 그래도 유정하고 무정무력하니까 그 차이로서 조금 도토리 기적이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주 도움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신, 을축, 갑술, 신미. 자, 갑술의 갑목인데 갑목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수가 와야 되는데 수가 사주에 보이지 않고 같은 형제인 을목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신을 원래 신약 사주의 용신 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목을 이렇게 용신을 하게 됐습니다. 비급을 용신했다고. 용신을 목을 하고 보니 용신이 상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수가 와야 되겠죠. 희신은 수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신을 그거 하는 금이 기신이 되고 수를 그거 하는 토가 무신이 됩니다. 자, 이 사주는 무엇이 강하냐면 이 사주는 토가 아주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토가 강하니까 재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재성이 강한데 원래 재성이 이렇게 강하면 여러분들 배웠을 때 제가 신약이다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사주가 되고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사주는 용신을 비경급제로 쓴다. 그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름을 격을 이름할 때는 제다신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상태만 말할 때 제다신약이지. 이런 경우는 제중, 제자는 재물할 때 제자 쓰지요. 제중, 용급격이다.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제중 용급격이다. 제가 강해서 급제를
용신을 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사실 보기에는 재성이 이렇게 많으니 이 을목이 참 지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다신나 사주나 이런 살종 용목격이나 이런 그 사주들이 아주 그 살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 강한 사주를 이 강한 그 인성운이 온다 그래도 역대 잘 보십시오. 이 제종 용목격에 설령 인성운이 온다 그래도 이 강한 토에 수가 견디남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수운이 와도 수가 강한 이 토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참 안 좋은 그런 운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이 사주에 편과하게 되어 있으면 이 사주가 원국이거든요. 원국이 편과하면 운에서 어느 정도 그 운이 오더라도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사주 원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주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것이 더 좋다 하는 그 말은 사주 안 좋은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주가 안 좋으면 운이 사주가 많이 좋은 사람은 운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흘러가는데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운이 나쁜 운이 오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운이 좋아도 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운 타령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운을 바꿀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편과 마음이 있거든요. 그 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유통을 뻥 뚫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과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게처럼 운이 여기 재성이잖아요. 이 사람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재물에 온통 신경이 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신경이 재물에 전부 재물. 그러니 생각만 하도 무조건 돈과 관련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성취 욕구나 실력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은 거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다른 것을 놓친다 이거죠. 여기에 많이 집착이 되면 당연히 수가 부족하잖아요. 수가는 인성이거든요. 학문에 떨어집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재물에 많이 있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 많이 밝히는데 재물을 아주 정신적인 것을 이렇게 신경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바란스가 끝나죠. 또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이 남자 사주면 여자를 엄청나게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밝히면 결혼적으로 필연적으로 당하는 것은 목숨이 짧거나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숨도 길게 하고 자기가 좀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자기 이게 물욕에 대한 것을 마음을 많이 낮추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닦는 것은 인수에 속하거든요. 인성에. 그 마음을 이렇게 닦으면 자동적으로 자기는 필요한 것이 닦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재물에 대한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이 사람 운은 확 바뀐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개운이치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봐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스님 제 언제쯤 돼서 운이 좀 트이겠습니까? 이거 다 묻습니다. 제 언제쯤 돼서 돈운이 재물에는 오겠습니까? 100% 묻습니다. 왜? 재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빚 주고 살거든요. 이 재물이 많게 되면 이것이 빚이에요. 항상 빚에 허덕이니까 스님 저 언제쯤 제 돈복이 좀 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사주에 그 돈복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 이렇게 재가 많은데 불구하고 이 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인성이 좀 많이 가지고 인성적인 힘으로 해야 이 자기가 힘이 강해야 되거든요. 힘이 강한 정신력이나 또는 자기의 기술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약하고서야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제라신이나 이런 사주가 비움을 초래하고 나중에 이 욕망은 엄청 많은데 현실인 인성이 부족하면 힘이 부족하면 현실과
자기 욕망과 괴리가 생겨서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을 다 맞이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타고났던 이런 사주의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자기가 사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주대로. 사주에 쓰인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사주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대로 그 사주 품성 살아가는 것은 범부 인생이라. 그런데 우리가 개운법은 뭐냐면 이런 것을 뛰어넘고 고쳤어. 적극적으로 운을 바꾸자는 것이 그게 바로 개운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이렇게 이제 신약사도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자, 을미, 을유, 무자, 경신. 이 사주는 토가 일주인데 토를 도와주는 것이 원래 화가 와야 되는데 이쪽에 멀리 이렇게 하나 그것도 연지 하나 이렇게 토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 보면 비급을 용신으로 쓸 정도 같으면 사주가 안 좋은 겁니다. 신약 사주에 비급을 용신으로 쓴다. 인성은 또 모르겠는데 인성이 없어서 비급을 썼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용겁극이라는 사주는 결국은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신약 용겁극이라는 것은 그건 보면 말만 들어도 참 어렵겠구나. 제다 신약 사주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토가 이렇게 미토가 이렇게 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가 없기 때문에 용신은 이 비급으로 써서 이 급제죠. 이 급제 비급으로 써서 토가 됩니다. 희신은 화가 됩니다. 희신은. 그리고 이 용신을 그거 하는 목이 기신이 되고 화를 그걸 하는 수가 부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화토 금이 났나요? 금이 탄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해서 이 사주도 역시 용극격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용급이 아니고 신약은 앞에다가 신약 하나 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사주 말고 신약 사주는 그냥 뭐 편제격이다, 전제격이다, 식신격이다, 상관격이다, 뭐 정관격이다, 평관격이다 말을 썼는데 우리 신약 사주상 앞에 신약자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이 신약. 신약. 요거는 제중 용옥이라 말은 그 제중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이니까 앞에 신약 붙일 필요가 없고 요것도 살중이니까 살이 많으면 신약이 되니까 살중 용옥격. 요런 식으로 앞에는 신약 붙이면 됩니다. 신약 용옥격. 아무것도 없으면 신약 용옥격. 그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3번, 4번 사주를 두 개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그래도 좀 낫겠는가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보면 일단은 용신이 목이잖아요. 근데 목이 그래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유정하다고. 근데 이쪽 용신은 용신 토가 저쪽이 지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신은 무정해요. 그리고 뿌리로 볼 때 여기는 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개, 신,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20%, 30%, 50%란 이런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이 축 속에 20%라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겁니까? 이렇게 목마른 사주가 정말로 20%라도 이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좋은 겁니다. 여기 비해서는 사실 이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4번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사주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에 예를 들어서
밑에가 수가 오잖아요. 그죠? 수운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네, 수운이 오고, 그 다음에 목은 도 괜찮지만 위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갑자라든지 이런 운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임자도 괜찮겠어요. 임자 같은 경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 어떤 운이 오면 좋겠는가 미리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써보면 그 운이 오면 좋겠는데 내년이 어떤 운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년에는 경인운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경인운이잖아요. 경인운이 오게 돼 있으면 인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목은 원래 이 사람 용신이잖아요. 들어가면 물론 인신충하는 거는 별로 마땅하지가 않는데 양쪽에 있는 토 부신을 두 개 다 제압을 해주네요. 제압을 여기 토를 갖다가 이 들어가서 팍 그냥 팍 쳐주네요. 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고, 그리고 이 금이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뭐 각경충 이래서 별로 재미가 없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 보면 경인을 볼 때 사실 상반기 하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별 재미가 없으나 하반기는 좀 괜찮겠다. 아니면은 내년은 그 보기는 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실속은 좀 있겠다. 그래 보는 겁니다. 세운을 볼 때, 경인년을 볼 때 상하로 나눠서 보는 방법도 있고, 전반기가 좀 안 좋고 후반기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통틀어 볼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상은 마음은 좀 불편하겠지만 실속은 좀 있겠다. 그럼 을용신이 기반이 되잖아요. 합의돼서. 예, 그렇습니다. 요 을용신이 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상반기는 별로 그런 큰 없으나 지지에 있는 이 인목이 그래도 내년에 그 효자 노릇을 하겠다. 여기 뭐 신하고 서로 충하는 거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인이 효자 노릇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 두 번째 요게 우선은 이 토가 옆에 있는 이 을미의 목을 공격을 받고 여기 있는 토생금 당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 신장 용옥계의 사주 이 미토는 4번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사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용신의 힘이 가장 무력하잖아요. 무력하고 힘도 탔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가 이 세상은 참 살기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사람이 내가 왜 이리 오래 살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는 게 지겹다 좋은 게 없으니까 이 도와주는 게 뭐 있어야 좋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경우는 어떠냐면 가끔가다 가물에 가다가 물이라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오아시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두 개의 사주가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용신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강, 신약 사주를 여러 차례 격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용신격에 대한 공부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몇 시간 가지고 공부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